건강이 무너지면 그거는 다 소용이 없는 거다. 인생의 정말 진리는 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다루는 거야. 진짜 많이 나오는 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분들은 진짜 많이 나오는 건 고향이에요. 10세 할아버지인데 20분 만나고 오잖아요. 제가 그분의 90년 여정을 삶을 함께 살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단 한 번도 네. 서울대 나온 엄마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분 안 계셨어요. 수많은 이제 환자분, 제가 알기로는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도 이제 미술 치료를 하셨잖아요. 아파 본 사람들만 아는 진리가 있을까요? 이것도 책을 읽고 질문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. 너무 감사해요. 이거가 포인트예요. 저는 이 책을 사실은 쓸 수 있는 거는 환자분들이 저에게 알려주신 삶의 지혜인 것 같거든요. 환자분들은 늘 저한테 "이거 듣고 가."라고 하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"몸이 최고야. 건강이 최고야." 라는 말씀. 아파 보니깐 이제 다시 보여. 공부 잘하려고 했던 거, 돈 많이 벌려고 했던 거 다 좋지. 그런데 건강이 무너지면 그거는 다 소용이 없는 거다. 인생의 정말 진리는 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다루는 거야.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면서 살아야 돼. 라고 정말, 이거는 암 환자들이 모두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. 그런 얘기는 사실 뭐 저도 부모님한테 듣고 주변에서 많이 얘기할 거잖아요. 그래서 한 귀로 흘려드리기가 굉장히 쉬운데, 실제로 이제 암이라는 실체적인 병을 가진, 또 이제 지금 현재로서 굉장히 죽음에 가까운 그 병을 앓고 계신 분들한테 직접 이제 듣는 이 교수님의 마음은, 메시지의 그 색이라고 할까, 강도가 다르게 느껴질 것 같거든요. 네. 그리고 저는 내가 뭔데 언제 봤다고 그리고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고 이런 나에게 너무 진심을 다해서 그 말씀을 막 해 주세요. 그러니까 건강해야 돼. 그리고 다른 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도 없어. 몸 건강한 다음에 순위가 있는 거지 삶의 우선순위를 복잡하게 둘 필요가 없어. 너무 모두 다 진심을 다해 제 손을 붙들고 막 말씀을 해 주세요. 그럼 저는 꼭 약속해요. 제가 정말로 명심을 하고 어머님 들려주신 거 잊지 않고 열심히 살게요.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환자분들께서 그렇게 열심히 제게 말씀해 주신 걸 잘 다른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제 삶에도 잘 적용해서 사는 거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. 그러면은 그 메시지를 많이 들으시면서 실질적으로 생긴 변화도 있나요?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.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, 바꾸기가 참 알면서도 쉽지는 않더라고요. 근데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는 거는 분명히 그 환자분들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. 내용인 것 같아요. 그 호스피스 완화 의료센터에서 이제 진짜 그분들은 이제 병원에서는 저희가 더 이상 해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. 남은 여생을 그래도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다 가세요."라는 메시지로 이제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거잖아요. 그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시간의 상대성이라는 거는 어떤 얘기인가요? 저 정말 아니 이것도 읽으신 거잖아요. 저 너무 깜짝 놀랐고 너무 물어봐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너무 신기하잖아요.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오래 못 봬요. 아주 길게 뵌 분이 2달이었고 나머지는 사실은 뭐 6주 안에 한 3-4주 안에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더 많은데 너무 신기하죠. 90세 할아버지인데 20분 만나고 오잖아요. 제가 그분의 90년 여정을 삶을 함께 살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밀도감 있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진짜로 그 밀도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생의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본질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누시기 때문에 정말 해야 되는 이야기, 뭐 체면 차리면 사는 얘기, 이거는 뭔가 사회적인 맥락에 살 얘기를 다 빼놓고 정말 하고 싶은 말씀들을 그 과정에서 하는 말씀을 같이 이렇게 듣다 보면 전 어쩔 때는 내가 정말 가서 며칠 밤을 있었던 것 같은데 40분 지났어. 근데 이분의 80년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처음 본 나한테 내가 뭘 하고 이걸 이렇게 말씀을 나눠 주시지?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. 아니 진짜 이 아이러니한 게, 죽음에 가까울수록 삶의 본질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, 어떻게 보면. 그게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진다. 교수님 답변을 들으면서도 저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.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임종을 앞둔 환자분들을 또 대상으로 미술 치료를 또 하실 거잖아요. 그럼 그분들의 그림이 뭐가 좀 다른가요? 그림을 그리실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시고 그림을 거의 못 그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. 아예 움직이는 게 어려우시고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과거의 사진들을 조금 이렇게 스크랩해 가지고 보여 드리거나 '아 내가 좀 잘 살았구나.' 뭐 '아 맞다. 나한테 저런 시기가 있었지.'라는 것들을 느끼게 해 드리는 경우들도 있고 진짜 많이 나오는 건 그림을 그리
드릴 수 있는 분들은 진짜 많이 나오는 건 고향이에요. 그래서 저는 요즘에 AI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. 태블릿 PC로 빨리 이렇게 해서 "아버님 여기 충남 홍성." 막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 다리 "알았어요. 지금 찾아볼게요. 지금 이렇게 됐는데 요거 흑백으로 바꿔볼게요. 아 내가 어디 어디 주공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그 몇 년도예요. 몇 년도 사진 검색 요거 어때요?" 이러면 "맞아요. 내가 그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. 거기요, 거기. 요 옆에 돌아가면은 피아노 학원이 있었지." 과거의 어떤 그런 기억들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는 적극적으로 이미지로 함께 동참해서 찾아드립니다.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안병동에서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미술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일부긴 하겠지만 옆에 있는 환자랑 뭐 다툼이 있거나 갈등 이런 걸 말씀하셨잖아요. 근데 이제 호스피스 병동은 사실 이제 거의 임종이 가깝기 때문에 사실 그런 에너지조차 없으신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. 그럼 이분들을 데리고 미술 치료를 했을 때는 뭐 어떤 목표 뭐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? 그럼요.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삶의 어떤 완성을 위해 저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또 하나는 미술 치료가 여기에서 좋은 점이 유품이 됩니다. 그래서 유품 작업을 꼭 합니다, 저는. 그래서 그게 어렵다고 하면은 그 어머님들은 종종 내 딸이 진짜 좋아하는 소고기 뭇국이 있는데 "어머니 잠시만요. 자 목소리 준비되셨죠?" 그 녹음을 해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요리책을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딸이 그 요리를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딸이 감기가 걸리면 항상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머님이 그 녹음을 해 주시고 전 옆에서 "그럼 꽃게 이렇게 그리면 돼요?" 이렇게 보여 드리면서 그럼 이게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엄마가 딸에게 남기는 요리책이 되기도 하죠. 내가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뭐 목소리라든지 뭐 그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마지막 이제 남긴 것들이 되면서 임종을 하시면은 자녀들한테 그거를 드리게 되는 건가요? 네네. 아 그럼 그분들이 그 주로 이제 자녀들한테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? 말로 할 경우에는? 그분들이 그냥 "자녀들에게 어떤 얘기를 남기고 싶으세요?"라고 하면은 그 질문은 좀 슬픈 것 같아요. 그쵸. 죽음을 전제한 거니까. 네. 호스피스 병동에 계셔도 죽음을 그렇게 전제하고 "그래 난 이제 호스피스 왔으니깐 더 이상 안 되는 거야."라고는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죽음을 우리의 대화거리로 삼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호스피스에서 오랜 시간 일하면서 죽음을 보는 게 아니라 '그분답게 살아가는 마지막의 삶을 본다.'라고 항상 이야기하는데요. 그분들한테 이렇게 질문해요. 자녀들이 어떻게 기억하길 바라세요?"가 아니라 "딸들이 어떻게 기억할 것 같으세요?"라고 거꾸로요. "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? 내년 어머님 생일에 딸들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? 그러면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남기고 싶으세요?"라는 것보다 "딸들이 어떻게 기억할 것 같으세요?"라고 하면 조금 더 어떻게 기억할까?"라고 하면서 "그럼 잘 모르겠는데요."라고 하면 "딸들이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?"라고 하면 적어도 '부끄럽지 않은 엄마였으면 좋겠다.' 혹은 뭐 '그래도 아이들이 힘들 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엄마였다고 기억하면 좋겠다.' 그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'나 그런 엄마였지. 내가 지금 이렇게 아파도 나 아이들 많이 안아주는 엄마였었던 거지.'라는 걸 본인의 입술로 얘기하게 되어서 그런 것들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좋고 '내가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나를 기억하겠구나. 내 몸은 세상에서 없어져도 딸과 나의 관계는 사라지지 않는 거구나.'라는 걸 상징적으로 남기게 되는 되게 중요한 순간입니다. 굉장히 돈이 많은 뭐 엄마 아빠로 기억되고 싶다거나 뭐 그냥 사회적으로 지위가 엄청나고 뭐 사회적 업적으로 뭐 그렇게 남는 이런 뭐 사람으로 자녀에게 기억되고 싶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'내가 꽤 괜찮은 엄마 아빠였다.' 뭐 이런 식으로 기억되는 거를 많이 원하시는군요 이게. 단 한 번도 네. "서울대 나온 엄마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."라고 말씀하신 분 안 계셨어요. 서울대 나온 분이 계셨지만. 그래서 저는 인생의 정말 마지막에 채를 친다면은 진짜 남는 그 핵심은 사랑하고 진짜 건강이라는 그게 남는 것 같아요. 근데 대부분 뭐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뭐 돈을 쪼끔만 더 벌기 위해서 쪼끔 더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쪼끔 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막 인생에 많은 시간을 쓰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참 죽음 앞에서는 참 보잘것없는 것들이라 생각이 드네요.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와서 첫 주에 내가 자식들을 강남에 아파트 한 채도 못 사주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전 계속 궁금한 거 강남이 아니고 그럼 어디 사주신 건지? 진짜 돈이 많으셨나? 막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
줬던 거죠. "엄마가 정말 가난했기 때문에 너희들 잘 사는 거 보고 싶었고 너희들이 잘 살게 해 주고 싶었어. 그러느라고 엄마가 절약하느라고 너희들 학교 다닐 때 여유롭게 해 주지 못한 게 미안한 거예요." 강남에 아파트 못 사준 게 그 미안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거를 해 주면은 뭔가 이게 상쇄될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걸 못 해 줬으니 "어린 시절에 너희들을 여유롭게 키우지 못한 거가 미안하다."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